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앱이 이제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판단을 하고 애초에 이 앞단에서 먼저 돌려보낼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볼 거예요. 자, 저는 얘네가 갖고 있는 이것들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하나는 남겨놓을까요? 어차피 복사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티클 거는 다 지우고 직접 쓰려면 귀찮으니까 위에 있는 것 중에 로그인 하나, 로그아웃 하나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이따가 복사하고 나서 얘네 마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쪽에서 처리를 해볼 거예요. 이것도 한번 힌트를 좀 드리고 시간을 드려볼까요?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서 힌트를 좀 드려보죠. 그러면. 자, 지금 앱이 명령어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앱은 cmd라고 하는 명령어 그 자체를 알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물론 지금 컨트롤러한테 두 액션 실행하면서 cmd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컨트롤러도 명령어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그 명령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인지 필요하지 않은 기능인지는 누구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지우기 전으로 돌아간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그인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지금 이 스위치 케이스에서 어떻게 알고 적어줄 수 있었죠? 지금 어떤 기능이 수행될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이 수행되려면 로그인이 필요해 라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앱의 입장으로 볼게요. 앱은 어떤 기능이 실행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얘는 잘 알고 있어요. 메서드 네임. 앱에서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쵸? 컨트롤러가 두 액션 메서드 안에서 얘네들이랑 얘가 일치해? 라고 물어보는 이 친구가 애초에 앱에서 오고 있어요. 어떤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미 앱은 알고 있는 겁니다. cmd만 있어도 알 수 있는데 얘는 심지어 cmd를 잘라놓은 거에서 메서드 네임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더 어떻게 드리지? 얘가 알고 있으니까 얘랑 실제 기능들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기능 이름이랑. 그래서 그게 맞아? 그러면 너 로그인 하고 와. 그게 아니야? 너 로그인 하지, 로그아웃 하고 와. 혹은 리스트나 디테일 필요 없죠. 이런 애들은 그냥 넌 통과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스위치 케이스의 사용법이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가 좀 더 보신 다음에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 제가 힌트를 드린 상황에서 이게 지금 힌트대로 잘 생각을 해서 만드신 분들은 제가 드린 힌트가 꽤나 큰 힌트였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감을 잘 못 잡고 못하신 분들이야 저게 무슨 힌트야 라고 느끼시겠지만 만들어 놓고 보면 엄청난 힌트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자, 메서드 네임 이 변수가 지금 앱단에 있는 존재하는 변수인데 얘가 현재 어떤 메서드를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변수 이름도 메서드 네임이라고 지어 놓은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아주 바람직하게도 메서드 네임이 중복되는 경우가 아예 없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다 나열을 해보면 article write 그리고 article list 그리고 article detail 그리고 article modify article delete 그리고 member join member login member log out 이렇게. 자, 이 앞에서 아티클과 멤버, 컨트롤러 네임에 해당하는 지금 앱단에서 정보를 기억할 때
컨트롤러 네임에 해당하는 이 앞부분을 다 지웠다고 했을 때 자, 하나도 안 겹쳐요. 그죠? 우리 안 겹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겹쳤다고 해도 우리는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겹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아직 뭐 만들거나 한 적은 없지만 뭐 리플라이, 댓글 기능을 만들었다. 그럼 리플라이도 라이트라는 기능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리플라이도 리스트가 있을 거고. 근데 뭐 이거는 콘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리스트 빼고 모디파이나 뭐 리플라이, 뭐 딜리트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능이죠. 댓글 작성, 수정, 삭제.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자, 제가 이거를 아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는. 근데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상 훨씬 편하게 우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텍스트들이 각각 우리가 명령을 입력했을 때 이 메서드 네임이 가지게 될 값들이잖아요. 올바른 명령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제외한 명령어가 들어오면은 메서드 네임 부분에 이것들을 제외한 다른 값이 들어오면 애초에 이거 아니면 뭐 이상한 거니까 이거가 나오겠죠.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이상한 명령어가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알고 있다. 얘를 활용해서 우리는 분기를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기는 이제 어떠한 값을 보고서 어떤 걸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건데 로그인 여부를 체크하는 시점은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네, 일단 얘를 쓸 거니까 이 CMD를 쪼개서 이것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얘네 변수의 값 저장한 다음에 뭐 이런 데다 해줘도 좋아요. 이런 데다 해도 좋고 아니면 애초에 컨트롤러 연결되는 이 시점에다가 해도 좋고 아니면 애초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큰 차이들은 없지만 저는 여기가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면 이제 코드를 완성시켜놓고 이거는 코드를 완성시켜놓고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구조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하니까 자, 전 여기다가 일단 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은 이렇게 할 거예요. 스트링 액션 네임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러 네임 변수 플러스 슬래시 플러스 메서드 네임 이라고 할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메서드 네임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들 이름 중에서 겹치는 게 있을 때를 가정하고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 건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 맞게만 딱 하려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메서드 네임 가지고 바로 비교하면 돼요. 일단은 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스위치 문을 하나 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액션 네임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나오는 케이스들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값이랑 같냐 틀리냐를 계속 판단을 하겠죠. 그런 상태로 만들어 준 거고 여기서 케이스 문을 열어줄 겁니다. 뭘 가지고 비교를 할 거냐면 자, 아티클, 라이트 이런 식으로 비교할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액션 네임을 이렇게 섞어놓은 거니까 이거 왜 이렇게 연산되는지 아시죠?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에요. 쪼르륵 옆으로 와서 나열되는 거니까 컨트롤러 네임 슬래시 메서드 네임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티클 슬래시 라이트 라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뭐 댓글 라이트, 댓글 모디파이, 리플라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중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다 검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코드 상태로만 봤을 때는 사실 여기가 그냥 메서드 네임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만 비교를 해도 돼요. 어차피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처리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이스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문법을, 사용법을 좀 쓰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찾으셨을 거고 뭐냐면 우리가 케이스 하고 이 뒤에 오는 문자 얘랑 액션 네임이 같냐 틀리냐 이런 거 본다 했죠. 같으면
이 콜론 뒤에 종속되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기에 출력문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출력문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케이스문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잠깐만, 리스트는 필요가 없는 애니까 modify, delete,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죠. 자, 이렇게 해놨을 때 이거는 아예 해서 보여드리죠. 자, 이 자리에다가 write랑 modify랑 delete랑 이 세 기능은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 그럼 로그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 보여주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앱으로 가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로그인드 멤버 뭐라고 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 변수는 어디 들어있어요? 컨트롤러에 있죠. 컨트롤러에 스태틱 변수로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스태틱 메서드나 스태틱 변수를 불러올 때 클래스한테 직접 일을 시키죠. 그러면 갖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럼 컨트롤러에 있는 이 로그인드 멤버가 갖고 있는 값을 가져와서 널이랑 비교를 했더니 얘가 널이 맞더라. 그럼 로그인 아직 안 한 거니까 너 로그인부터 하고 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문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리턴이 들어있는데, 자, 이걸 리턴 그대로 두면 이 경우에 해당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리턴은 누굴 거예요? 런을 거예요. 런을. 그럼 아예 프로그램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 리턴 대신에 이거 메시지 보여줬으면 이제 다음 해야 되는 행동이 명령어를 입력받으러 가야 되니까 이 자리에 continue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 스위치 케이스문도 브레이크를 썼었죠. 우리 반복문에서도 브레이크 쓰고 반복문에서 continue 썼었어요. 그럼 스위치 케이스도 continue를 쓰면 이 continue 여기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이건 아닙니다. continue는 오로지 반복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에서 continue가 들어갔다면 얘는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 여기를 찾아와서 여기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둘이 중복되죠. 그럼 스위치 케이스 안에 브레이크 써있대요. 요런 데 브레이크 넣었대요. 그럼 이 브레이크는 누굴 탈출해요? 스위치를 탈출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쓰자마자 하이라이팅 되는 거 보셨죠? 이클립스가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액션 네임이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랑 일치하는지 봐요. 근데 만약에 일치했대요. 그럼 이거 안 보고요. 여기로 와요.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보세요. 액션 네임이랑 얘랑 비교했는데 얘가 아니래요. 이거 아니죠. 근데 이거 종속되어 있는 뭔가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없죠. 그럼 밑에 거 봐야죠. 보고 얘를 봤어요. 얘도 아니래요. 아니네. 또 밑으로 내려와요. 얘 봐요. 봤는데 맞대요. 그럼 이거 해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쓰던 if문 있죠. if문에서 or, 버티컬 바 두 개로 엮어놨던 그 다중 조건을 다중 조건은 좀 그렇고 조건식을 여러 개 매칭했던 그때 or 연산자를 사용했던 그 상황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액션 네임이 얘랑 같거나 아니면 얘랑 같거나 얘랑 같을 때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단한 이런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조건문을 사용할 때는 if보다 스위치 케이스가 편하다라고 하는 게 얘가 좀 더 명시적이잖아요. if로 or로 엮었다 그러면 조건식이 길어지게 될 건데 그게 싫으면 if를 여러 개를 나눠놔야 되는 거고 그럼 그때마다 이거 중복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분기만 태우는 나누는 작업을 할 때는 스위치 케이스가 if보다 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식에는 스위치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했다면 자, 그러면 잠깐만, 얘를 일치해서 들어왔는데 이 상황이면 이거를 할 거고, 만약에 명령어 액션 네임 입력한 게 이거랑 일치, 셋 중에 아무거나 일치하고 들어왔는데 얘를 안 했어요. 그럼 컨티뉴를 못 만나겠죠? 로그인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 컨티뉴를 못 만나니까 이거 if 안 할 거고,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그냥 나가버릴 거잖아요. 그쵸? 그렇긴 한데
아니지, 여기가 아니지. 여기에 브레이크 하나 넣어줄 거고 케이스를 또 추가할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죠. 여기다가 아티클 리스트랑 아티클 디테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할 게 딱히 있나요? 없죠. 그러면 검사할 게 없으니까 그냥 브레이크 넣겠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얘네들은 로그아웃도 안 필요하고 로그인도 안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는 일단 브레이크를 넣지 않아도 얘를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니까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냥 냅두도록 하고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아티클 관련된 기능은 저렇게 처리한 거고 이제 멤버 관련된 기능 한번 해볼게요. 멤버 조인이랑 멤버 로그인 얘네가 세트죠. 이때는 로그 아웃을 해야 되니까 얘를 가져와서 넣어주고 얘 리턴을 컨티뉴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는 컨트롤러에서 꺼내와주고 이렇게 컨티뉴 얘는 멤버의 로그 아웃 이때는 로그인 상태가 아닙니다. 체크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 아티클과 멤버 때문에 나눠놓긴 했는데 사실상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냥 케이스로 엮어버리면 되잖아요 다. 그래서 얘를 합칠 겁니다. 다시 얘를 빼고 이 로그인과 조인을 이 밑에다가 아니네 여기다가 넣어주고 로그 아웃은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를 봤을 때요 지금 브레이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중에 하나를 들어와서 봤는데 이 if를 거짓을 만나서 안 했어요. 그러면 얘는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요? 내려가겠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if문 바깥에다가 브레이크를 하나 달아줄 겁니다. 우리가 기능마다 브레이크를 달아줬던 것처럼 이렇게 브레이크를 써주는 것처럼 밑에 있는 거 굳이 검사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브레이크까지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앱 단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스위치 케이스 이 검증을 이 자리에다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명령어 입력된 걸 가지고서 판단을 해요. 그렇죠? 잘라놓은 거를 다시 이렇게 슬래시로 합친 다음에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애초에 명령어가 이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예요?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죠. 근데 얘가 위에 있으면요. 이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그만큼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로 왔대요. 와도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도 이거 가능하죠. 얘도 할 거고. 이거 통과했으니까 내려올 거잖아요. 밑으로. 그럼 이것들 검증 다 해봐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을 할 거잖아요.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걸려질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게 낫다라고 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일 경우에는 밑에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검증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로그인 했나 안 했나를 물어보기 이전에 애초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가 위치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 if문 안에다가 넣으신 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기는 해요.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 넣어놓으면 어차피 그 검증과 이거와
이것까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괜찮긴 한데 뭐 그 둘은 효율성을 굳이 따지지 않을게요. 둘 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 조건문이 시작되기 전으로 가버리면 약간 상황에 따라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불필요한 연산이 이제 좀 개수가 많으니까 이런 케이스를 하나씩 다 검사하는 연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다 놓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검증하고 나서 이걸 다 뚫고 나와야 여기서 한 번도 컨티뉴를 만나지 못해야 두 액션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액션으로 갔을 때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미 앞에서 검증 다 했으니까. 청원경찰분이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돌아가세요. 한 거니까 상고지검까지 불필요하게 갈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한 이것처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 환경을 구축해서 웹 개발을 진짜로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당연히 물론 앱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없겠지만 이 친구 대신에 인터셉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사용자가 유저가 보낸 요청을 받아서 여기서 판단하고 로그인 했어 안 했어 본 다음에 여기서 돌려 보낼 거예요. 지금 하는 거랑 유사하게 이런 거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나중 얘기긴 해요. 지금 앞으로 한 3달 정도 남은 얘기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인터셉터라는 친구가 처리를 해줄 거다. 지금 그런 역할을 앱이 대신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증도 완료를 했으니까 테스트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아티클 라이트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잘 보내고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로그인 안 했는데 로그아웃 하려고 한다. 로그인부터 하고 와라.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아티클은 다 로그인이 필요한 거고 멤버, 조인 같은 거 하려고 한다. 또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이렇게 앱단에서 걸러내고 있지만 기능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실제로 로그인 했으니까 아티클 라이트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어때요? 잘 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를 또 커밋을 하나 해야겠죠? 권한 체크 다음에 로그인 체크를 앱에서 앱단에서 처리. 자, 커밋 완료했고 수업 페이지에도 공유가 됐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가 이렇게 많지? 자,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다. 자, 이제 구조를 더 쪼갤 거예요. 기능은 더 추가로 안 만들 거고요. 그냥 이 정도에서 기능은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실제로 MVC 패턴 구조로 쪼개려고 했을 때 이제 아직 컨트롤러까지밖에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컨트롤러 뒤에 더 오는 애들이 있었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 컨트롤러라고 하면 이 뒤에 서비스라고 하는 애들이 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AO라고 하는 애들도 왔어야 되고 DB가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에서 DB가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얘는 배제. 그러면은 이 DAO까지 만드는 거 진행을 좀 할 건데 오늘은 뭐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소개만 좀 드려볼게요. 노트보다는 그림판이 낫겠다. 이거 별거 없으니까 얘 하나 지우고. 자, 지금 앱 사용자 그 옆에 컨트롤러 서비스 이렇게 작아. 그 다음에 DAO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한 번에 만들어 나가도 돼요.
그래도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그게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제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얘가 앱이고 얘가 유저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티클 컨트롤러, 여기가 멤버 컨트롤러. 얘는 아티클 서비스겠죠? 얘는 멤버 서비스고, 얘는 아티클 DAO, 얘는 멤버 DAO.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얘네들이 역할이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앱한테 요청을 보냈어요. 이제 얘가 로그인 했나 안 했나 판단까지 할 거고, 누구한테 일토스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넘기겠죠. 이렇게. 자, 만약에 아티클 관련된 기능이었어요. 아티클 라이트를 하려고 해요.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가 그 명령어를 이제 앱이 넘겨준 명령어를 판단해서 두 라이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두 라이트 메서드 안에서 지금 게시물 진짜로 작성도 하고 그걸 아티클스에 저장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티클스랑 멤버스는 데이터베이스 대용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대용품으로 쓰고 있는 건데, 자, 데이터베이스 대용으로 쓰고 있는 아티클스와 멤버스가 뭐 거기에 데이터가 추가가 돼야 된다, 혹은 데이터가 삭제돼야 된다, 아니면 그 안에 데이터가 수정돼야 된다, 이러면 실제로 아티클스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변하는 거죠. 혹은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데이터를 꺼내온다, 이런 것도 결국 아티클스를 건드리는 일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이제 얘가 할 거예요. 아티클스 관련된 기능들 다 DAO가 할 겁니다. 컨트롤러는 절대 손도 못 대게 할 거예요. 그리고 멤버스 관련된 기능들 다 멤버 DAO가 할 거예요. 컨트롤러는 손도 못 대게 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일단 아티클스랑 멤버스가 여기까지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넣는 데 필요한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같은 애들도 다 넘어가야 돼요. 실제로 데이터를 건드린다 하면 무조건 얘네가 DAO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요청 받아왔잖아요. 앱이 보내줬죠. 그거 보고 얘한테 전달할 거예요. 야, 이거 데이터 건드려야 돼. 나는 권한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뒤로 넘길 거예요. 그럼 얘가 봅니다. 야, 이거 데이터 건드려야 되네? 나도 권한 없어. 네가 해 하고 넘길 거예요. 그럼 얘가 데이터 뚝딱뚝딱 건드려서 야, 끝났어 하고 돌려주면 얘가 고마워 하고 얘한테 줄 거고요. 그 받아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다 바꿀 거예요. 서비스랑 DAO의 역할까지 실제로 만들어 볼 거고, 지금 과정에서는 사실 서비스가 하는 일이 중간다리 역할 말고는 딱히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서비스 굳이 왜 만들어? 그냥 컨트롤러랑 DAO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건드리는 작업 외에 이거 데이터 건드리는 거 말고 좀 부가적으로 데이터 가져온 걸 가지고 뭐 검증을 한다거나 한 번 더 비교를 해봐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그런 기능들을 서비스가 원래 다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기능에서는 딱히 그럴 만한 게 없어요. 애초에 데이터 딱 꺼내오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직접 만들어 보면서 상황을 봐가면 지금 현재는 서비스가 이렇게 빈약해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얘가 실질적인 핵심 기능들은 얘가 한다 라는 것들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MVC 패턴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적인 방식은요, 무조건 한 단계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한테 요청을 넘겼다고 해서 일을 넘겼다고 해서 얘한테 일을 못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양방향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컨트롤러도 서비스도 뭐 이렇게 순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라고 했을 때 얘네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데이터가. 근데 양방향은 양방향인데 문제는 무조건 한 칸밖에 못 가요. 자, 얘가 다 한다 그랬죠. 그럼 컨트롤러가 판단해서 야, 이거 데이터 건드려야 되는데 네가 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컨트롤러는 서비스한테밖에 일을 못 넘기고요. 서비스는 DAO한테밖에 일을 못 넘겨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결과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근데 결과를 돌려준다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에서 뭐겠어요? 그렇죠. 리턴으로 결과를 남겨주는 방식으로 일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넘길 때에는 그럼 어떤 방식이겠어요? 메서드 호출. 이를 넘길 때는 메서드 호출. 그리고 그 결과를 받을 때는 리턴. 딱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 구조를 만들어 갈 거예요.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수업에서 얘 구조 바꾸는 거랑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진행하면서 그것도 같이 할게요.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작성자 번호 나오고 있는데 번호가 아니라 실제 이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엮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내일 수업 때 아마 구조를 다 바꾸는 게 가능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다 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주말이잖아요. 주말 동안에 그 구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